숫자만 보면 여유였다. 조기 은퇴자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찌른다. 퇴직서를 내던 날 그들은 계산기를 덮었다. 종이에 적힌 자산 총액은 충분해 보였고 통장에 찍힌 잔고는 안도의 한숨을 허락했다. 이제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속에서 그들은 숫자가 인생을 설명해 줄 거라 믿었다. 남은 시간은 자유였고 노후는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은퇴는 계산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현실이었다. 그 현실은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외곽에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조기 은퇴를 결심하던 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퇴직금과 투자 자산을 합치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규모였다. 그는 몇 번이고 엑셀 파일을 열어 생활비를 대입했고 여유가 남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더 미루지 않기로 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출근 대신 산책을 했고 점심에는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처음 몇 달은 세상이 자신을 위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통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의료비가 늘었고 부모의 병원비를 도와야 하는 일이 잦아졌다. 생각하지 못했던 경조사와 관계 유지 비용이 하나둘 쌓였다. 무엇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의 체감은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에 다닐 때는 쓰지 않던 돈들이 일상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숫자로는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마음은 계속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통장은 여유가 있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그 불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서 왔다. 앞으로 이 시간이 얼마나 이어질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지방에서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한 60대 초반의 여성에게서 들을 수 있다. 그녀는 평생 일하며 모은 돈과 작은 건물 임대 수입이 있었다. 주변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실제로 은퇴 전까지 그녀의 통장은 안정적이었고 수입도 꾸준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둔 여행과 취미를 즐기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행은 체력의 벽에 부딪혔고 취미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무엇보다 하루를 채우는 일이 어려웠다. 시간이 남자 소비가 늘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만나면 비용이 따랐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다. 어느 날 그녀는 통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걸까? 숫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 계산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일할 때는 돈이 시간을 대신해 주는 느낌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돈이 시간을 견디게 해주지 못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그들은 계산을 틀리지 않았다. 다만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을 뿐이다. 은퇴 전의 숫자는 정지된 그림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움직이는 이야기였다. 물가는 변했고 건강은 예측할 수 없었으며 관계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심리였다.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지출이 발생할 때 느끼는 감정은 일할 때와 완전히 달랐다.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은 몇 배로 커졌다. 불안은 소비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그 조심스러움은 삶의 만족도를 갉아먹었다. 숫자는 여유를 말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자산의 크기를 묻는다. 그러나 은퇴자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질문은 다르다. 이 생활을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불안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일이라는 역할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숫자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계산은 맞았는데 삶은 예상과 달랐다고. 숫자는 출발선일 뿐이고 은퇴는 그 이후의 긴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더 큰 숫자만이 아니다. 변화하는 생활비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 예기치 않은 지출을 견디는 심리적 완충장치. 그리고 돈이 아닌 것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숫자만 보면 여유였던 조기 은퇴자들이 현실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은퇴는 숫자의 완성이 아니라 삶의 재설계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아직 계산기를 붙잡고 있다면 잠시 눈을 들어 그 이후의 시간을 상상해 보길 바란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과 마음의 무게를 떠올려 보길 바란다. 은퇴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숫자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앞선 이야기에서 보았듯 조기 은퇴의 실패는 계산의 오류가 아니라 해석의 오류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자산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얼마를 모았는지,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이 숫자들이 안전선을 넘었는지만 확인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훨씬 더 크게 흔들린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조기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돈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다. 직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시간, 역할, 관계, 소비가 모두 자동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출근과 퇴근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고 직함은 사회적 위치를 설명해 주었으며 급여는
소비의 기준이 되었다. 은퇴는 이 모든 구조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건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의 가치를 자산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퇴 후 생활비가 늘어나는 이유도 단순히 물가 때문이 아니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주거비와 생활비의 체감이 달라지고 외부 활동을 늘리면 관계 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이 모든 지출은 예측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불안한 사람은 돈을 더 조심스럽게 쓰지만 동시에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낮아진다. 반대로 불안을 애써 무시하면 소비는 빠르게 늘고 통장은 예상보다 빨리 가벼워진다. 은퇴 후 자산 감소 속도가 계획보다 빠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심리와 소비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조기 은퇴자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다. 나는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지 않다는 고백이다. 그들은 분명 성실히 준비했다. 다만 준비의 방향이 숫자에만 머물러 있었다. 은퇴는 재무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전환이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는 돈 외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누구와 얼마나 자주 연결될 것인지, 나의 역할은 무엇으로 대체될 것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기 은퇴는 여유로운 숫자를 가지고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은퇴 환경은 가족 구조와 사회 문화의 특성상 변수의 폭이 넓다. 부모 부양, 자녀 지원, 건강보험과 의료비, 주거 형태 변화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 개입한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조기 은퇴를 결정하기 전에 자산의 크기보다 인출 속도와 심리적 회복력을 함께 점검하라고 말한다. 돈이 줄어드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준비되어 있는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루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 된다. 결국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오래 버틴다는 것은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문제다.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고 작은 역할이라도 사회와 연결되며 소비를 통제하기보다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의 밀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꿈꾸고 있거나 이미 은퇴의 문턱에 서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지금의 계산이 내 삶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숫자 옆에 삶의 이야기를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은퇴는 통장을 닫는 순간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여는 시간이다. 숫자만 보면 여유였던 삶이 현실에서도 여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돈보다 먼저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